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10가지 노하우.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며 동시에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에게 강한 끌림을 느낍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는 과도한 노력은 때로 상대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죠. 진정한 호감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 곁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줄 때 발생합니다. 최근의 사회심리학 연구들은 우리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크며 작은 대화의 습관 변화만으로도 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입니다. 1. 적극적인 경청과 능동적 구성. 단순히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뇌의 보상 중중추가 활성화됩니다. 이때 듣는 이가 적극적 건설적 반응을 보이면 그 쾌감은 배가 됩니다.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에 동조하고 눈을 맞추며 정말 대단했겠네요.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와 같은 감탄과 추임새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십시오. 2. 호기심이라는 최고의 선물. 누군가에게 질문한다는 것은 당신은 알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성취, 그들이 공들인 시간, 그리고 그들이 가진 독특한 관심사에 대해 질문하십시오. 이는 상대의 자존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나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지적인 사람으로 각인시킵니다. 3. 인구조사가 아닌 공감대를 찾아라. 어디 사세요? 직업이 뭐예요? 같은 질문은 대화를 사무적인 인터뷰로 전락시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위례적 대화의 한계라고 부릅니다. 이런 질문 대신 지금 이 공간의 분위기, 최근의 사회적 이슈, 혹은 보편적인 가치관에 대한 제3의 주제를 던지십시오. 공통의 관심사는 두 사람 사이에 우리라는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4. 대화의 흐름을 지키는 파수꾼. 대화는 탁구 경기와 같습니다. 상대가 공을 넘겼는데 갑자기 종목을 바꾸어 버리면 경기는 중단됩니다. 대화의 주제가 전환될 때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한 강제적인 전환인지 자각해야 합니다. 현재의 주제에 머무는 시간은 상대에 대한 존중의 척도입니다. 5. 시간의 관대함을 보여주라. 현대인에게 가장 귀한 자원은 시간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시계를 자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행위는 내게는 이 대화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실제로는 바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시간적 부자인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상대방이 이 사람은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신뢰의 문이 열립니다. 6.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하라. 심리학자 찰스 더번은 대화의 반응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내 경험으로 끌어오는 전환 반응과 상대의 이야기가 계속되도록 돕는 지지 반응입니다. 호감을 얻는 사람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대화의 중심을 나로 옮기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상대가 무대 위에서 충분히 춤추게 하십시오. 7. 소외된 이들을 위한 구원투수.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의 말이 끊기는 상황은 흔히 발생합니다. 이때 아까 그 이야기, 그 뒤엔 어떻게 됐어요? 라고 말하며 대화를 복원해주는 사람은 집단 내에서 엄청난 매력을 발산합니다. 이는 당신이 타인의 존재를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는 사회적 지능과 이타성을 동시에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8. 지적 겸손과 칭찬의 결합. 상대의 통찰력에 진심으로 감탄하고 칭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특히 그 부분은 미처 생각지 못했네요. 덕분에 배웠습니다. 라는 말은 강력합니다. 이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이 매우 자신감 있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지적 겸손은 상대의 경계심을 허물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9. 실수의 매력. 사회심리학자 엘리엇 에런스는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보다 유능하지만 가끔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더 큰 호감을 얻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실수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 앞에서 위축되고 열등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자신의 사소한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거나 가벼운 자기비하적 유머를 섞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 사람도 사람이구나 라는 안도감을 줍니다. 당신의 인간적인 틈새를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당신의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만드십시오. 취약성은 약함이 아니라 관계를 끈끈하게 만드는 접착제입니다. 10. 도움을 요청하는 마법. 우리는 흔히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반대의 경우도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요청하고 그가 그것을 들어주었을 때 상대방은 오히려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입니다. 도움을 준 사람은 스스로를 저 사람을 도와줄 만큼 친절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되며 그 긍정적인 감정을 도움을 받은 대상과 연결시킵니다. 거창한 부탁이 아니라 이 책 추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혹은 이 근처 맛집을 잘 모르는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사소한 요청으로 상대방에게 친절할 기회를 선물하십시오. 결론으로 호감은 거울과 같습니다. 결국 누군가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법은 그 사람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스스로를 얼마나 괜찮은 사람으로 느끼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호감의 상호성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마련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10가지 노하우는 결국 나는 당신을 존중하며 당신은 나에게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과정입니다. 적극적으로 듣고 질문하며 때로는 자신의 빈틈을 보여주고 상대의 도움을 기쁘게 수용하십시오. 이러한 태도들이 쌓일 때 당신은 어디서나 환영받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을 좋은 에너지로 가득 채우는 진정한 관계의 마스터가 될 것입니다. 호감을 주는 마법 같은 말의 힘. 어느 주일날 교회를 잘 다니던 한 부부가 교회 가기 전에 심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교회에 갈 기분이 안 난다고 골프채를 들고 나갔습니다.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데 너무 세게 힘을 주어 치는 바람에 뒷땅을 쳐서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아내가 대뜸 말했습니다. 거봐요. 주일날 교회는 안 가고 골프장에 가니까 벌 받은 거예요. 언뜻 들으면 좋은 신앙심에서 나온 말 같지만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반성하는 남편은 없을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아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보, 많이 아팠지요? 내가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하면 남편도 눈물을 글썽이며 좋은 말을 해줄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잘못이요? 내가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습니다. 말은 소리가 아니라 나의 인격이고 생각이며 뜻이고 꿈이며 사랑입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혀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나운 맹수나 물고기까지 조련사에 의해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사리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의 혀입니다. 말은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같은 말도 독하게 내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에게 오늘도 역시 늦었군. 시간 개념도 없는 친구 같으니라고 라고 말하는 대신 바빴지. 오늘하고 힘들었겠다 라고 말해봅니다. 실수를 자주 하는 직원에게 또 실수야.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제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지난번보다는 많이 나아졌네. 다음번에는 더 세심하게 차분히 해봐 라고 말해봅니다. 급한 때에 연락이 안 된 자녀에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핸드폰은 왜 들고 다니니? 라고 말하는 대신 큰일이 생긴 게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고 말해봅니다.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면 분노가 물러가고 감사와 긍정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칼에 찔린 상처는 꿰매면 다시 아물지만 혀로 인한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사람은 비수를 손에 들지 않고도 가시 돋친 말 속에 그것을 숨겨둘 수 있다는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신체에 가해지는 물질적 폭력보다 상처도 깊고 후유증이 심한 것이 말의 폭력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 가족 사이에서의 말은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말은 사람의 향기라고 합니다. 아무리 꽃이 예뻐도 냄새가 독하면 곁에 가까이 두기 어렵고 반대로 화려하지 않아도 향기가 좋으면 그 꽃을 방 안에 들여놓게 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검에는 2개의 날이, 사람의 입에는 100개의 날이 달려있다. 는 속담처럼 말로써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으며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높음을 드러내는 교만한 언어에는 불행이 찾아오지만 내가 낮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언어에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복을 전하는 말을 합시다. 험담을 하지 않고 상대의 장점을 드러내는 말을 합시다. 가족들,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과 축복의 말을 합시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기도해줄게, 넌 항상 믿음직해, 넌 잘 될 거야, 네가 곁에 있어서 참 좋아. 짧지만 이런 한마디 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때 우리는 더욱더 행복해진답니다.